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서당을 다니고 있는 맹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막 글을 깨친 녀석인데 이따금씩 엉뚱한 짓을 참 잘했지요. 특히 이 집 저 집 어찌나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지 길을 걸어도 앞을 보고 걷는 법이 없었죠.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늘 바빴습니다. 이 집에 누가 생일이고 저 집에 누가 아프고 이 조그만 아이가 동네 대소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시골 마을에 훈장님이 새로 왔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서당에 훈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또 얼마나 알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가 보니 훈장님은 글 공부가 파해도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마냥 서당에 눌러 살더란 말입니다. 형편도 궁색해 보이는 것이 가난한 훈장님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하니 장가를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호라비가 틀림없었죠. 어린아이 눈에도 그 모습이 참 딱하다 싶었는지 엉뚱한 짓거리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글 공부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훈장님께 말합니다. 훈장님, 이 동네에 예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십시오. 예끼 이놈! 어린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허허! 참 어린 학동이 엉뚱합니다. 난데없이 대뜸 와서는 동네 예쁜 과부와 결혼을 하라니요. 훈장은 엉뚱한 소리에 허 웃으며 나무랍니다. 아이의 실없는 말이라 여기면서도 싫지만은 않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훈장은 젊어서 상처하고 자식 하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학동들 글 공부나 가르치며 살고 있는 호라비 신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어린 학동은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훈장한테 가서 또 말합니다. 훈장님, 혼자 사시면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십시오.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느냐? 훈장은 또 허 웃습니다.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나무라면서도 입가의 웃음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 어린 학동은 다음 날도 말합니다. 훈장님,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도 젖국이 좋고 늙어도 할멈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십시오. 허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훈장은 또 나무라면서도 녀석이 하는 소리가 괜히 실없이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쁘다 예쁘다 하는 과부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학동은 무슨 꿍꿍인지 아침 일찍부터 서둘더니 과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과부를 불러 한다는 말이 아주머니, 우리 훈장님 여기 오셨지요? 아이는 시치미를 떼고 묻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어린아이가 찾아와 훈장님을 찾으니 생뚱맞게 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냐고? 이 녀석아, 향교에 가서 스님을 찾지 그러냐?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는 뭐하러 오신단 말이냐? 어라, 여기 오신 줄 알았는데. 참 어린아이가 천연덕스럽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과부는 누가 들을까 싶어 조바심이 납니다. 주먹을 얼으며 어린아이를 내쫓습니다. 더 대꾸를 해줬다가는 남사스러운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었지요. 그런데 이 엉뚱한 아이는 이쯤 되면 맹랑함을 넘어서는 아이지요. 이 아이는 다음 날도 아침 일찍 과부 집에 갑니다. 아주머니, 어제 저녁에는 틀림없이 우리 훈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이 녀석아, 너희 훈장님이 오긴 어디로 오셨다고? 자꾸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과부는 또 벌컥 성을 냅니다. 어제는 아침 대바람에 와서 훈장님을 찾더니 오늘은 훈장님이 어제 저녁에 왔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숨길 것 없어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무엇이? 알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이 베라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과부는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참 속 터져 가슴을 칠 일이었죠. 녀석은 뭘 그러느냐는 표정으로 해죽해죽 웃으며 도망칩니다. 과부는 조금 쫓다 말고 돌아섭니다. 아이는 그 길로 훈장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훈장한테 말합니다. 훈장님, 이제 일이 다 되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아이고 이놈아!
일이 다 되기는 무슨 일이 다 됐다고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허! 며칠 잠잠하더니 이 맹랑한 학동이 와서는 일이 다 되었다 합니다. 그래도 훈장은 녀석이 하는 짓이 은근히 싫지 않은 데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여 한참 웃습니다. 어린 학동은 훈장 손을 잡더니 말합니다. 저를 따라가셔서 그 집 안방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그런 법도에 없는 일을 한단 말이냐? 훈장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야말로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십니다. 세상의 법도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는 법도보다 더 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법도는 놔두시고 자잘한 법도에만 얽매여 계시니 그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허, 내일부터는 너하고 내가 자리를 바꿔 앉아야겠구나. 듣고 보니 이 아이가 훈장이지 뭡니까? 훈장은 한참 웃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곤 꼬마는 훈장의 손을 잡아끕니다. 허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훈장은 법도를 운운하고 나무라긴 하지만 허어 웃으며 못 이기는 척 어린 학동을 따라갑니다. 훈장님, 여기 담 곁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과부가 부지깽이를 들고 저를 쫓아올 것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도망칠 테니 그 사이 훈장님께서는 저 집 안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점잖게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면 일은 다 됩니다. 어린 학동은 훈장한테 쫑알거려 놓고 그 집으로 팔랑팔랑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과부를 불러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다 알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훈장님께서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생사람 잡을 녀석을 봤나?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놈, 개 섞어라. 과부는 또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시치미를 때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보았는걸요. 어린 학동은 곁눈질로 보면서 훈장이 서 있는 곳과 반대쪽 길로 도망치며 계속 쫑알거립니다. 보긴 뭘 봤단 말이냐? 이놈, 거기 서지 못하느냐? 과부도 오늘은 꼭 잡아놓고 단도리를 쳐야겠다 마음먹습니다. 저 어린 것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놀아나다가는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다 싶었죠. 그때 어린 아이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정말로 우리 훈장님이 어젯밤에 아주머니 댁에서 안 주무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가서 방을 들여다볼까요? 뭐라고? 방을 보자고. 그러자, 당장 가자. 가봐서 없으면 어쩌겠느냐? 그 부지깽이로 볼기가 터지도록 얻어맞겠습니다. 옳거니 오늘 아주 혼쭐을 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좋다, 가자. 그런데 이 맹랑한 것이 이번에는 자신도 용건이 있다 하지 뭡니까? 참 기가 찰 일이죠. 저도 아주머니한테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 훈장님이 방 안에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두말없이 훈장님과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얼토당토하는 소리구나 합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갑시다. 녀석은 당당하게 앞장을 서서 과부 집으로 갑니다. 쪼르르 마루로 올라 방문을 벌컥 엽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안을 들여다본 과부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아주머니는 의문하기도 하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과부는 기가 하도 차서 말을 못하고 멍청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소문내도 상관없겠지요? 아맹랑하고 엉뚱한 아이는 과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소문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을 어쩌나? 이 녀석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 사이 훈장은 거북살스런 꼴로 방을 나와 안개 속에 소나 가듯 대문을 빠져나갑니다. 과부는 저 어린 것이 소문을 낸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아이 입부터 막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훈장한테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경황도 없었지요. 제발 소문만 내지 마라. 이건 애먼 일이다. 소문만 내지 말라고요? 소문 내지 않을 테니 그럼 서당에 떡 한 시루만 해다 주십시오. 딱 한 시로. 소문만 안 내겠다면 해다 주다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소문을 안 내겠다는 말에 과부는 부랴부랴 떡을 한 시로 해서 서당으로 가져옵니다.
느닷없는 떡시루를 보자 학동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맹랑한 어린 학동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떡인 줄 아느냐? 우리 훈장님하고 저 과부 아주머니하고 혼인한 이바지 떡이다. 와, 학동들은 환성을 지릅니다. 아니, 저런 배라 처먹을 녀석이. 이 맹랑한 어린 학동한테 단단히 걸려든 것이죠. 과부는 어쩔 줄을 모르고 훈장은 소한테 물린 꼴로 해벌쭉 웃고 있습니다. 어린 학동은 그 떡을 학동들 앞에 반쯤 널어놓고 나머지 반을 들고 동네 공동 우물로 달려갑니다. 소문이 퍼지기엔 우물가 만한 곳이 없었죠. 마침 동네 여자들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리 훈장님하고 서당 뒷집 아주머니하고 오늘 혼인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 이바지 떡입니다. 맛있게 잡수십시오. 물 깃던 아주머니들은 모두 잘 되었다고 깔깔거리며 떡을 받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이죠. 호랍이 마음 과부가 알고 과부 마음 또한 호랍이가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참 맹랑하고 엉뚱한 어린 학동이 훈장님 장가를 보내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